16세기 합스부르크 왕가는 오스트리아, 독일, 신성 로마 제국, 스페인, 포르투갈, 헝가리, 보헤미아 왕을 배출하는 최대 왕실 가문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잘나가던 합스부르크 가문의 몰락은 뜻하지 않는 방향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왼쪽에 보면 카를 5세가 나오는데요. 이 당시 카를 5세를 만나기 위해서 스페인 궁정을 방문했던 베네치아 대사가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제는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고 피부는 하얀 편이며 눈은 근시다. 태도는 엄중하지만 잔인하거나 엄격하지 않다. 유일한 단점은 턱이다. 턱이 너무 크고 길어서 부자연스럽고 어색하다. 윗니와 아랫니가 잘 맞지 않아서 입이 잘 다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황제가 말을 하면 알아듣기 힘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카를 5세 같은 경우는 입이 많이 벌어져 있어가지고요. 벌레가 자주 왕래했다 그러네요. 입속으로. 그래서 수염을 길렀던 목적도 이 벌레를 방어하기 위한 모기장 역할을 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점점 더 악화되는 유전질환, 합스부르크 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를 5세의 아들이 펠리페 2세죠. 그의 아들이 펠리페 3세고 그의 아들이 펠리페 4세가 되겠습니다. 펠리페 2세 같은 경우도 역시 아버지를 닮아서 합스부르크 립이 특히 발달되어 있었죠. 그래서 역시 말이 어눌해요. 신하들하고 대면 보고를 들면은 신하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왕의 권위가 굉장히 추락한다고 이 왕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면 보고를 다 없앴습니다. 서류로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 왕이라고 불리었던 사람이 바로 펠리페 2세였습니다. 그리고 이 펠리페 3세와 4세를 거치면서 이 합스부르크 집안의 유전질환이 더욱더 폭발하게 되죠. 특히 이 펠리페 4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스부르크 왕가의 가계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펠리페 4세가 있습니다. 이 펠리페 4세는 여동생을 사랑한 오빠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친여동생이에요. 친여동생이 안나였죠. 이런 필립 4세를 보고 시스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마 여동생하고는 결혼을 못하니까 여동생이 낳은 딸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조카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필리프 4세가 조카하고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이 바로 카를로스 2세입니다. 여기에서 열성 유전자가 대폭발을 합니다. 스페인 합스부르크의 마지막 계승자 카를로스 2세입니다. 여러분 이 초상화는 굉장히 미화된 초상화입니다. 카를로스 2세 같은 경우는 10살 때까지 걷지도 못했습니다. 업혀 다녔죠. 그만큼 허약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이 벌어져 있으면 밥을 먹을 때 소화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 카를로스 2세 같은 경우는 너무나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항상 죽밖에 못 먹었습니다. 그것도 겨우 떠먹여줬죠. 몸이 허약하니까 지능도 떨어집니다. 왕비를 2번이나 바꿔서 결혼을 했지만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왕가의 대가 끊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몰락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곤살로라는 스페인 대학교의 교수가 연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근친혼 때문이었다는 거죠.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가 한 200년 정도 되는데 11상 중에서 9상이 사촌지간 또는 삼촌과 조카 간에 이루어진 결혼이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그 열성 유전자가 계속 전달이 되어서 카를로스 2세 때 폭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평민의 자식이 있어요. 그리고 왕가의 자식이 있습니다. 누가 더 의식주가 풍요로울까요? 왕가의 자식이 더 의식주가 풍요롭겠죠. 그러면 어린 시절의 유아 사망률은 어디가 더 높을까요? 평민의 자식이 유아 사망률이 훨씬 더 높겠죠. 그런데 이 스페인의 합스부르크 왕가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럽의 어린이들이 10세 이전에 사망하는 비율이 20% 정도였다면 이 합스부르크 어린이들이 10세 이전에 사망하는 확률은 50%에 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풍요로운 의식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합스부르크 왕가는 반란이나 전쟁이 아니라 자손이 끊김으로써 몰락한 겁니다. 근친혼 때문에. 그러면 이들은 왜 근친혼을 했을까요? 맞습니다. 결혼으로 만든 제국이었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번영을 했습니다. 이 번영하는 제국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어요. 우리 가문에서만 그 왕들을 배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근친혼이 이루어졌죠. 이런 근친혼에 대한 무지가 바로 이 몰락한 왕조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이 남아있겠죠. 아까 제가 에스파냐 권역하고 독일, 오스트리아 권역으로 나뉘어졌다고 하는데 이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은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마지막 계승자 마리아 테레지아인데요. 왼쪽에 마리아 테레지아의 아버지가 나와 있습니다. 카를 6세입니다. 이 카를 6세는 딸밖에 없었습니다. 이 왕조를 물려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바꾸어가지고 마리아 테레지아한테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변의 제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란을 일으키겠죠. 그게 바로 오스트리아 왕위 개성전쟁입니다. 그 개성전쟁에서 마리아 테레지아가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신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라에서 첫 번째 여왕은 선덕여왕이었죠. 통벌 출신의 남자가 없어서 선덕여왕이 대신 왕위를 이었다는 겁니다.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에서도 이 마리아 테레지아가 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마리아 테레지아가 선택했던 남자가 있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 이외의 남자하고 결혼을 하는 거죠. 바로 프란츠 1세입니다. 이 프란츠 1세는 로트링겐 가문인데요. 이 로트링겐이 프랑스 로렌 지방의 귀족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합스부르크 로트링겐 가문이라고 해가지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이 가문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합스부르크 립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가문하고 결혼을 했으니까요. 지금까지 결혼으로 만든 제국 합스부르크 왕가의 시작과 몰락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결혼으로 만든 합스부르크 왕가는 처음에는 굉장히 번영을 했지만 결국 근친호로 인해 가지고 몰락에 이르렀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가를 위해서 결혼을 포기한 여왕이 있었죠.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이 여왕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짐은 국가와 결혼했다. 나는 이미 잉글랜드라는 남편과 결혼했다라고 했던 유명한 어록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당시 엘리자베스 1세가 왕이 되었을 때 영국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신교와 구교의 갈등이 거의 폭발적이었고요. 나라 자체도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해상 무역권을 두고 스페인과 영국 간의 다툼들이 있었고 이때 여왕은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펠리페 2세가 아르마다라는 무적 함대를 이끌고 영국과 대결을 벌이기 위해서 바다에 나타났습니다. 이때 여왕은 직접 전쟁터에 갑니다. 이 틸버리를 방문해가지고 여왕은 자신의 병사들한테 이런 연설을 합니다. 싸움이 한창인 이곳에서 그대들과 생사를 함께 하기 위해서 나는 여기에 왔다. 나는 약하고 빈약한 육체의 여자다. 허나 나는 국왕의 신장과 배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잉글랜드 왕의 전부다라고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되죠. 이 여왕의 연설에 힘입어가지고 영국의 병사들은 힘을 냈고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물리치는 큰 용기를 주었던 여왕이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결혼과 혈통을 포기하고 오로지 백성과 국가만을 생각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역사에 황금기를 구가했습니다. 지금 영국 국민들은 가장 사랑하는 여왕이 엘리자베스 1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합스부르크 왕가는 몰락을 했지만 아직까지 영국 왕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 여왕 이름 엘리자베스 2세입니다. 그 엘리자베스 2세 치하에서 아직까지 영국 왕실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진정 후세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혈통일까요? 저는 이것으로 봤습니다.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 이 용기만 있으면 국가도 영원하고 왕조도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인만의 장기가 하나 있다고 그러죠. 특기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국난 극복입니다. 우리 민족한테는 국난 극복 DNA가 있다고 해요. 그 피 속에 국난을 극복하는 DNA가 녹아있다고 합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국난 극복 DNA를 발휘하셔가지고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로 이 위기를 이겨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